오랜 시간 외면당했던 진실 앞에 누군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툰 손길이지만 진심으로 일본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의 피해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면, 그리고 그 상처받은 마음들이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다시 손을 내민다면, 생각만 해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세상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면 그건 어떤 순간일까요? 조용히 흘러가던 강이 거꾸로 흐르고 아무도 울지 않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날 바다는 말없이 뒤척였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조용한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던 아침이었어요. 나는 무심코 뉴스를 켰어요.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될 거라 믿으며. 하지만 화면 속 기자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굳게 담은 입술, 긴장된 손끝, 그리고 그곳에는 일본 총리의 모습이 있었어요. 긴급 기자회견 짧은 자막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심장이 조용히 두근거렸어요.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총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합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 소음도, 나의 숨소리마저도 멀어져 갔어요. 몇 초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장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조용했던 바다가 울었어요. 긴 세월 동안 얼어붙어 있던 아픔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일까요?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한 걸까요?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를 뿐이었어요. 그 작은 불씨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쩌면 정말 달라질 수도 있어. 총리의 발언이 끝나고도 세상은 몇 초 동안 침묵했어요. 뉴스 스튜디오 안의 앵커들도, 도쿄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도 마치 숨을 멈춘 듯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정적을 깨트린 건 한 일본 기자의 떨리는 질문이었어요. 총리님, 이번 사죄는 법적 책임을 포함하는 겁니까? 총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은 그러나 분명한 대답이었어요. 네, 일본 정부는 국가적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오랜 시간 무거운 바위처럼 가라앉아 있던 물속을 서서히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한국의 포털 사이트들은 순식간에 뜨거운 논쟁으로 뒤덮였어요. 믿을 수 있겠어? 또 보여주기 쇼 아니야? 누군가는 냉소했고,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기대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모니터 앞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길거리 대형 전광판에선 계속해서 일본 총리의 사과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누군가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 서울 하늘에는 조금 다른 색의 빛이 돌았어요. 회색도 아니고 파랗지도 않은 아주 흐릿한 희망 같은 빛이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 한 분이 짧은 인터뷰를 했어요. 믿기 어렵지만 마음 한쪽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살짝 열린 문틈을 바라보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스며 있었어요. 누구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물결 하나가 일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 작은 물결은 언젠가 큰 파도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날 아주 조용히 그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하루가 지나자 일본 전역은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일면에 실었어요. 국익을 판 총리 사퇴하라. 굴욕 외교. 일본의 자존심은 어디에. 거리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어요. 붉은 깃발이 휘날리고 확성기에서는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사과할 필요 없다. 조상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노년층 시위대 속에 교복을 입은 몇몇 학생들도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뉴스 카메라는 거칠게 흔들렸어요. 혼란, 분노, 혼돈, 그 모든 것이 일본 도심을 뒤덮었어요. 한국도 다르지 않았어요. 인터넷 댓글창은 폭발했어요. 믿지 마. 또다시 배신당할 거야. 사과한다고 아픔이 사라지나? 광화문 광장에는 위안부 소녀상이 있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조심스레 촛불을 놓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손을 모았고 어떤 이는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날 저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그 말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 골목을 걷다가 갑자기 들려오는 작은 풍경 소리처럼 가슴 깊숙이 울렸어요. 믿음은 단번에 생기지 않았어요. 상처는 너무 깊었고 세월은 너무 길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분노했고 누군가는 아예 기대를 거두었어요.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든 감정들이 한데 뒤섞여 서울과 도쿄의 밤하늘을 무겁게 눌렀어요.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요. 진정한 용서란 아마도 가장 아픈 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 며칠이 지났지만 도쿄와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거리에선 불신과 냉소가 떠돌았고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작은 뉴스 하나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 일본 청년이 위안부 추모비 앞에 편지를 놓고 간 사건이었어요. 카메라는 그가 남긴 짧은 쪽지를 비췄어요.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아픔을 이제야 배웁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글씨는 서툴렀어요. 조금 삐뚤빼뚤하고 어쩌면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편지는 순식간에 SNS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용기에 눈길을 주기 시작했어요. 몇몇 일본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작은 촛불 행사를 열었어요. 그들은 길거리 한켠에 앉아 소녀상 앞에 하얀 국화를 놓았어요. 서울에서도 몇몇 젊은이들이 조심스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지켜보자며 작은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았어요. 비 오는 거리에 비닐 우산 하나를 나눴으며 소녀상 앞에 앉아있던 일본 청년과 한국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같은 자리에 같은 빛 속에 있었어요. 어쩌면 진심이란 그렇게 시작되는 걸지도 몰라요. 거대한 구호도 화려한 외교적 언어도 아니고 서툴고 조심스런 마음 하나. 그날 나는 알았어요.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작은 용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어요. 예고도 없었고 화려한 행사도 없었어요.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고 회색빛 하늘은 끝없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일본 총리가 서울을 찾았다는 소식은 아침 뉴스 한 구석에 조용히 올라왔어요. 그는 수행원도 거의 없이 단 한 명의 통역사와 함께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목적지는 단 하나였어요. 광화문 소녀상 앞.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현장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어떤 플래시도 터지지 않았어요. 총리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소년처럼 주춤거리며 걸었어요. 그리고 그는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어요. 두 손은 땅바닥을 짚고 있었고 그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 순간만큼은 숨을 멈춘 듯 고요했어요. 총리는 준비된 원고도 꺼내지 않았어요. 오직 조심스러운 한국어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짧은 두 문장은 아주 깊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어졌어요.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총리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의 눈가가 촉촉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그 순간만은 세상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날 찍힌 사진 한 장은 곧 세계를 울렸어요. 한 남자가 오랜 세월을 무릅쓰고 진심을 꺼내어 용서를 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곁에 조용히 서 있던 할머니들의 굳은 손. 그건 사죄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용기였어요. 그날 이후 서울의 거리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광화문을 지나는 사람들은 소녀상 앞에 짧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손에 들린 커피 컵을 내려놓고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 모습도 보였어요. 뉴스에서는 한일 양국 대학생들의 공동 성명이 소개되었어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익숙했던 냉소와 비난 대신 조심스런 박수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비공개로 긴 대화를 이어갔어요. 언론에선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무언가 진심 어린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한 방송국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일본 학생들의 만남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어요. 그 화면 속 서툰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대화 속에서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들이 잘 살게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은 접어야지요. 그 웃음은 긴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도 따뜻한 빛을 품고 있었어요. 도쿄에서는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그 앞에선 매일 조용한 헌화식이 열렸어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믿음이란 건 커다란 약속이나 선언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작고 느린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걸음으로 천천히 피어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날 피어오른 작은 씨앗은 언젠가 깊고 튼튼한 뿌리를 내릴 거라고. 시간이 조금씩 흘렀어요. 겨울을 지나 봄이 왔어요. 서울에도
도쿄에도 따스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행사였어요. 한일 청소년들이 함께 만든 작은 문화축제, 서툰 발음으로 서로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익숙지 않은 춤을 어색하게 추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어색함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축제 마지막 무대에선 한글과 일본어가 섞인 합창이 울려 퍼졌어요. 함께 걸어요. 서로 다른 길에서 서로 다른 상처를 품고 그러나 같은 미래를 향해. 관객석에는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일본인 할머니도 같은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누구보다 큰 위로였어요. 한일 공동박물관 건립이 공식 발표되었어요. 이름은 기억과 평화의 집. 그곳에는 위안부, 강제징용, 전쟁 피해를 다룬 전시가 함께 마련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함께 기록했다는 거였어요. 서울과 도쿄의 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처럼 서로를 경계하는 시선은 조금씩 사라졌어요. 대신 가끔은 가벼운 미소와 인사가 오갔어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상처가 다 아문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과거를 부정하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기억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나는 서울 하늘을 볼 때마다 조금은 다른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회색빛 속에서도 조심스레 피어나는 연두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건 희망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키워낸 서툴지만 진심 어린 희망이었어요. 한일 양국이 함께 만든 작은 변화는 곧 세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어요. CNN은 역사를 극복한 두 나라라는 제목으로 특별 보도를 내보냈어요. BBC는 진정한 화해의 첫걸음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독일에서는 한 신문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과거를 직시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 용기야말로 진정한 미래를 만든다. 유엔 총회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사례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어요. 연단의 선 한 대표는 말했어요. 한때 깊게 대립했던 두 나라가 이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청중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어요. 짧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캐나다, 프랑스,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한일 화해를 축하하는 성명이 잇따랐어요. 서울과 도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과거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두 나라를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공항에 내린 한 외국인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를 용서하고 손을 잡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날의 하늘은 오랜 시간 우리를 짓눌렀던 먹구름 대신 희미하지만 분명한 푸른 빛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룬 변화는 결코 거창하거나 화려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알게 되었어요. 진심은 국경을 넘고 사과는 세대를 잇고 용서는 역사를 바꾼다는 걸요. 한일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해 내민 손은 이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래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서울과 도쿄에서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서로의 도시에 머물며 서로의 언어로 편지를 쓰고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짧은 인사에도 망설였고 서툰 발음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노래를 함께 불렀어요. 어떤 교실에서는 기억과 평화를 주제로 함께 벽화를 그리기도 했어요. 푸른 하늘 아래 검정색과 흰색으로 그려진 수많은 손들, 그 손들이 서로를 향해 뻗어 있었어요. 그 벽화 한가운데엔 한국어와 일본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꿈꾸겠습니다. 그 글귀를 본 순간 나는 조용히 숨을 멈췄어요. 오랜 세월 서로를 향해 쌓아 올린 담벼락 대신 이 아이들은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역사를 지우지 않고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품은 채 앞으로 걸어가기로 약속했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진짜 화해란 용서라는 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기억하고 배우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수천 번의 작은 노력이 모여야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웠어요. 그 웃음은 가장 진실된 약속처럼 들렸어요. 지금 이 순간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오랜 세월 회색 구름 아래 움츠렸던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별빛이 희미하게 남아 반짝였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광화문 소녀상 앞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꽃 한 송이를 놓고 누군가는 묵묵히 두 손을 모았어요. 그곳은 여전히 아픔을 기억하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멀리서 본다면 어쩌면 아주 작은 변화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그 작지만 단단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과거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상처를 껴안고 그 아픔을 서로의 이야기로 만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미래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미래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손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나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작은 희망들이 언젠가 큰 강물이 되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꿀지도 모른다고. 그날 일본이 울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늦게나마 찾아온 용서와 희망의 빛이었어요.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이 작은 따뜻함이 그날 우리가 함께 지켜낸 기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그 한 걸음이 세상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용서는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믿음은 단숨에 피어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 누군가의 서툰 손길,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조금씩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과거를 잊지 않고 그 아픔을 껴안으면서 우리는 함께 미래를 꿈꾸기로 했어요. 이제 작은 희망들이 모여 큰 강물이 되고 있습니다. 차가웠던 바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회색이던 하늘은 천천히 빛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누구의 명령도 거대한 구호도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를 향해 내민 서툴지만 진심 어린 손길이었어요. 지금 당신이 이 순간 느끼는 이 작은 따뜻함이 우리가 지켜낸 기적이에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상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